안녕하세요. 역사를 많이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는 2학년 학생 여러분, 역사쌤 박진주입니다. 오늘 5-3 중에서도 분당의 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사림 정권이 수립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화를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 사화로 인해서 수많은 살인들이 막 죽거나 쫓겨나도 또 다시 중앙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살인의 근거지가 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방이라고 했었죠. 지방의 향촌에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올라오는 그런 살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결국에는 훈구 세력이 밀려나고 살인이 이제 선조 때 정계에 진출을 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살인 애들이 이제 처음에 올라올 때는 막 이렇게 사이좋게 정치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런 지방 향촌에서 올라오는 살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세력들이 이제 이런 정권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팀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팀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 분화하게 되는데요.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명종 때 이제 마지막 사화였던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명종한테 이제 2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런 왕비들의 친척을 외척이라고 부르거든요. 외가 쪽 친척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외척들끼리 뚜샤뚜샤 싸우는데 살인이 가담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화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런 처리 문제랑 그 다음에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직이 있었는데 이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살인 애들이 서로 뚜샤뚜샤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조전랑이라는 그 관직의 특권은 뭐냐면요. 교과서 왼쪽에 156쪽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조그만한 글자로 나와 있는데 이 이조전랑의 특권은 뭐냐면요. 이 관직에 있으면은 조선시대 3품 이하의 관리, 그러니까 1품, 2품, 3품은 완전 고위 관리직이고 밑에 있는 관리직, 그 다음에 3사의 관원에 대한 인사권을 이 이조전랑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3품 이하의 관리를 이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그 다음에 3사의 관리는 또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을 이조전랑이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얘는 이제 여론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장악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3사 이상으로 더 뛰어난 관직이 바로 이조전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살인들이 생각을 했겠죠. 이조전랑 자리만 우리 파 사람이 임명이 된다면은 이 사람은 우리 사람들을 임명할 거니까 이조전랑 우리가 꼭 차지해야 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살인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살인이 처음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이 돼요. 동인과 서인, 오른쪽에 표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동인 쪽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이제 이조전랑으로 임명시키려고 하고, 서인은 서인 쪽 사람을 이조전랑으로 임명시키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뚜샤뚜샤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붕당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붕당이라는 거는 친구 붕자에 이제 무리를 이제 형성한다는 당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붕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살인의 무리를 붕당이라고 부릅니다. 애초에 향촌에서 같이 올라왔다면은 그쪽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올라왔으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히 의견이 맞겠죠.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인 쪽 사람은 이황, 우리 1,000원짜리 돈 보시면은 이제 이황이 굉장히 자비롭게 웃고 계시죠. 그쪽에 학문을 계승한 살인 중심이고, 그 다음에 서인은 5,000원짜리 신사임당의 아드님이죠. 이의 문인이 가담을 한 그런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인 쪽의 학파, 서인 쪽의 학파, 이렇게 무리가 서로 당이 형성이 되어서 이런 거를 붕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서로를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정치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때 동인이 또 동서남북이죠.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인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뭔가 말을 했었는데 이게 좀 정치적인 파장이 큰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남이는 그래도 서인이 그래도 우리 같은 사림이니까 한번 봐주자라고 하는 좀 온건한 입장이었다고 하면은 북인은 아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 서인 좀 내쳐야 된다. 쫓아내자. 좀 강경한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하고 나서 그 이제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 때 북인이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해군의 군이 왜 군자가 붙는다고 했어요? 왕에서 쫓아난다고 했죠? 쫓겨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되는데 인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인조반정이라 부르죠.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에는 그 광해군이랑 같이 붙어 있었던 북인이 빠이짜이젠 축출되고요. 그 뒤로는 이제 남아있는 세력이 서인과 남인이겠죠. 서인이 남인과 함께 전국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분당의 시초라는 거. 그 다음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광해군 때 북인이 정권을 주도하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인조 때부터는 서인 중심으로 해서 남인이 같이 함께 전국을 운영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 노론과 소론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사림이 계속 이렇게 좀비처럼 지방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원이랑 향약이라는 건데요. 서원은 뭐냐면은 그 사림들이 주로 공부를 하던 그런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의 그 특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서원에서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덕망 높은 굉장히 이제 우러러 볼 수 있는 유학자, 성리학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 또는 유학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 그런 유학자를 기리는 제사도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양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기능이랑 교육의 기능이 같이 함께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액서원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액서원은 뭐냐면은 원래 있었던 멀쩡한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이 굉장히 이제 잘 나간다. 뭔가 학문적으로 덕망이 굉장히 높은 서원이다. 그러면은 국왕이 직접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간판을 내려줍니다. 현판을 내려주고 그렇게 국왕이 직접 현판, 간판을 내려준 서원은 국가에서 토지도 공짜로 주고 노비도 공짜로 주고 서적 그러니까 책도 공짜로 주는 굉장히 혜택이 많은 서원이 바로 사액서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이제 백운동 서원이라고 굉장히 최초로 들어섰던 서원이 있는데 중종 때 들어섰던 최초의 서원이 있는데 이게 이황이 명종 때 건의를 해가지고 명종이 직접 간판을 내려줘요. 서수서원이라고 새로운 이름 간판을 내려주고 이제 토지랑 노비랑 서적을 같이 이제 내리는 사액서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서원의 의의를 보면요. 성리학의 보급과 그 다음에 지방문화 성장에 굉장한 기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서원이 그 성리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성리학적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런 지방 향촌을 다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지방 문화 성장에 지방 사람들도 그런 이제 성리학적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원과 분당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게 되냐면은 사림이 결속 강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야, 너 어디 서원 나왔냐? 나 이 서원 나왔는데 나도 와 우리 같은 동문이었구나.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그런 사림의 결속 강화. 그 다음에 학파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학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이제 정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분당의 근거지가 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서원이. 그래서 서원의 그 이제 대표적인 구조인데요. 제일 뒤에 있는 여기가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고 여기 앞쪽에 있는 공간이 그 이제 공부를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쪽 양쪽에 있는 거는 기숙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약은 뭐냐면은 향촌의 자치 규약,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지키는 약속을 향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향촌의 정통 풍습에 유교적인 윤리를 적용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유교적인 성리학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림들이 이제 지켜봐 주는 거죠. 그래서 사림이 이런 유교 덕목에 따라서 백성의 풍속을 부여한다던가 아니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던가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기 전에 다음 거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향약의 그 이제 네 가지 그 대표적인 게 있는데 처음에 보면은 좋은 일은 서로 권하는 거, 그 다음에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 거, 그 다음에 잘못 저지르면은 이제 꾸짖는 거, 이걸 기본 덕목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왕이 만든 향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어른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 어려움에 처한 남을 돕지 않거나 모함하는 경우에는 마을에서 내쫓는 가장 큰 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고 오른쪽에 살인이 보고 있으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처벌한 이유는 유교에서 중시한 효나 경 이렇게 이제 우러러보는 공경한다는 그런 유교적인 가치를 어긴 행위죠. 그래서 향촌 양반들, 이 살인들은 이렇게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향약을 통해서 이런 백성들 제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향약이 보급되면서 향촌 사회의 성리학적 생활 윤리가 보급되고 이를 바탕으로 향촌 사회에서 살인의 지배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리학의 발달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이 성리학이 결국은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림을 중심으로 굉장히 연구가 활발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리학적 윤리, 백성들한테 이제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림이 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백성들이 성리학적 규범을 익히도록 한 조그만한 이제 굉장히 간단한 규율을 담은 책이 바로 소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주자의 가래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리학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희 또는 주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래를 보급했다고 하는데 이 가래는 뭐냐면은 그 집에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법을 이 사람이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거예요. 관혼상제라고. 그래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인식을 치르는 관례, 그 다음에 혼인을 하는 혼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을 치르는 상례, 그 다음에 제례는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혼상제의 예법을 이렇게 중요시한 가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가래를 이제 또 백성들한테 보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양반들 사이에 유행했던 거는 족보를 편찬한 거예요. 가문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확산이 되어서 양반들끼리 책을 이제 쓰는 거죠. 누구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러면서 그러면서 족보를 편찬하면서 양반의 결속을 강화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쇼가 끝났네요.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거 꼭 질문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